이제 실적이 좋다는 거는 이제 워낙 많이 아시는 내용이고, 솔직히 국내에는 없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기업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제시. 왜냐면 이제 늘 얘기하지만 삼성전자나 뭐 굴지의 기업들을 가지고 국내에서 매도 리포트를 쓰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미국은 애플도 매도 리포트가 나오고요. 우리가 아는 좋은 기업 다 매도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자유로운 개진. 왜냐면 이제 국내는 안 되다 보니까. 그럴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라고 단점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주게 되면은 그 기업을 보시는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판단이 용이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내는 그런 게 없다는 거. 근데 미국은 너무나 자유롭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내가 이 기업에 대한 매도 의견을 보고 동참하면 주식을 안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국내 보게 되면 너무나 많은 그런 의견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것도 사실 기사가 나가면 제가 욕을 먹을 내용인데, 약간 이제 그 국내 기업과 정부 간의 어떤 짬짬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좀 지금 삼성도 걸려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은 이제 없죠. 순수하게 실적만 보거나 아니면 그 기업의 돈 버는 구조 이런 걸 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약간 투명성 그런 게 저는 가장 뛰어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개인들이 다 어떤 특정한 기업을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IB나 증권회사의 리포트를 봐야 되는데, 국내는 그런 약간의 눈치를 본다. 그런 부분만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S&P 500 지수는 S&P 500 종목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S&P 500에 발굴한 500 종목인데 이미 그들 종목의 80%가 배당을 지급합니다. 400개 기업이.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할 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배당을 주는 기업에 투자하게 되면 배당을 주는 기업들은 실적이 좋은 기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실적이 좋은 기업들 혹은 주주 채널을 많이 하는 기업들에 관심을 갖는 거. 첫 번째가 그건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속된 말로 물린다고 하잖아요. 물린다는 거죠. 주가가 내려와 버리면, 작년 팬데믹 때 아시겠지만 엄청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식을 보유하시는 분들은 할 게 없어요. 할 게 있다 그러면 기도밖에 없잖아요. 제발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밖에 없는데 실제 그때에도 배당 관련 기업들은 배당을 주죠. 약간의 그 배당이 금액에 상관없이 뭔가 위안을 줄 수 있는 그런 투자이기 때문에 늘 얘기합니다만, 사실 이제 국내에서는 그렇게 인기는 없어요. 왜냐면 내가 뭐 이거 먹으려고 이거 벌려고 투자했냐 해서 그 배당에 대한 진정성을 잘 모르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뭔가 실적이 좋은 기업을 발라내는 어떤 그런 발굴하는 기법이기도 하고, 또 장이 빠질 때 위안이기 때문에 배당주를 그런 측면을 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배당 기준이 있다 그러면 분기마다 배당하는 기업들, 분기마다 배당하는 기업들, 그리고 연배당 수익률이 한 2, 3%가 되는 기업들. 왜냐면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높아야 되는 거니까 그 정도만 보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 그렇게 딱 따지려고 그러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미국에서 얘기하는 배당 귀족주. 그러니까 배당을 매년 25년 연속 올린 기업들이 배당 귀족주라고 불리고 있거든요. 그런 종목을 놓고 거기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 이 책에 그 포트폴리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종목이 제 기억에 64개로 보이는데, 기억하는데 그 64개 종목 중에서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다. 예, 보시면 되겠죠. 예. 그 복리의 마법은 실제 일부 투자하시는 분들이 실제 실천을 옮기고 있고요. 제가 아는 뭐 지인분이 그렇게 투자하고 있는데 대략 내용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이제 미국에서 그 연평균 매년 12%, 그럼 월 1%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게 있냐고 하시겠지만 실제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월 1% 배당이 나오는 기업이 있다 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기업의 주가가 $20라고 치면, 그러면 이 기업을 $2,000어치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2,000에 1%면 $20 아닙니까? $20에 달하는 아마 배당금이 들어올 것이고, 물론 이제 재비용을 빼면 더 높아야겠지만 대략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 $20가 들어오게 되면 그 주식을 한 주 살 수 있는 돈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그 한 주를 사서 매월 한 주 더 추가 매수하면 배당을 주는 복리 효과를 누려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계산을 하면 엑셀을 돌리게 되면 약 6.5년이면 2배가 나옵니다. 그냥 만약에 장이 빠지거나 오르면 상관없이 배당금만으로도.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 게 제가 이제 투자했던 그 배당으로 복리효과를 누리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6.5년 만에 배당으로만 2배 이상 올리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낮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기간이 처음에 1년에는 2배는 6.5년이 걸리고, 그 다음 2배는 3년.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주가 차익과 상관없이 배당금만으로도 배당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니까,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실제 많은 분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근데 그게 대표적인 ETF가 HYT라는 ETF가 있어요. 예, 그걸 가지고 많이 제가 연습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실제
경험한 분도 있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다양한 뭐 주식이나 ETF가 많은데 이제 연습하기에 좋은 걸로 HYT를 봐요. HYT 혹은 주가가 비싼 거 하시면 안 돼요. 예, 왜냐면 모아서 다시 대출하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20, $30짜리 주식을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한 $3,000만 있으면 충분히 그런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투자하시라고 조언을 많이 드리고 있죠. 예. 그건 이제 제가 만든 말인데 이게 레이 달리오의 그 사계절 그게 있는데 사실 이제 그걸 제가 빗대어 갖고 장이 조금 주춤하거나 장이 좋거나 아무 때 상관없이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 싶어서 순전히 배당 주는 기업들만 제가 만든 거거든요. 하다 보니까 의외로 실적이 주가의 퍼포먼스가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S&P 500은 따라갈 수 없지만 얼추 장이 많이 빠질 때 덜 빠지고 물론 올라가 덜 올라가지만 제가 만든 이름이 그래서 전천후라고 얘기했는데 지금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꽤 수익이 잘 나오는 편이고요. S&P 500의 수익률의 한 절반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절반이 나오지만 반은 또 배당이 나와주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장이 안 좋으면 배당을 받고 장이 좋으면 차익을 얻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거라서 상당히 잘 돼 있고요. 거기 보시면 아마 대부분 다 특징이 하나 있는데 다 아는 기업이에요. 저희가 킴벌리 클락 같이 뭐 페인처럼 아는 기업들 구성했기 때문에 아마 미국에 가지 않더라도 딱 포트폴리오 보시면 아 이런 기업들이 뭐 하는 기업이구나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하신 분들은 낯설지 않고 투자하는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전천후 포트폴리오입니다. 왜냐면 늘 얘기가 사람 다 아는 기업이니까 그래서 일단 만약에 장이 좀 걱정되거나 다시 한번 델타 변이 때문에 장이 꼬꾸라지면 어떡할까 걱정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걸 다 말씀드리죠. 한국식으로 믹스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 한국 분들은 아 배당입니다 하면 그래 배당 투자 좋지 딱 들어오지만 배당 투자인데 왜 이렇게 주가가 재미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약간 퍼포먼스가 나올 만한 거 반반 그러니까 그 양념 반 후라이드 반처럼 주가 차익 반 배당 반 제가 만든 거죠. 그렇게 해놨더니 그래도 이제 배당 투자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그런 것에서 약간 좀 멀어져 갖고 어느 정도 주가 차익도 있고 배당도 주는 그런 기업을 했기 때문에 약간 배당 반 주가 차익을 반으로 보시면 되고 아까 얘기했던 배당 귀족주는 거의 다 배당에 국한되어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그게 차별점이에요.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에 국내에서 아마 그 미국 주식을 언급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배당을 하시는 분들은 그 대또 당한 게 뭐냐면 처음에 좋은 뜻으로 배당 투자 알려줘요. 근데 이 배당 수익금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근데 왜 난 주가 차익이 이랬지? 라고 결국 끝에 가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배당이지만 주가 차익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배당 파는 건 다. 그러니까 배당은 그냥 원래 주는 거고 주가 차익까지 좋아야 된다 생각이 있는데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배당도 주고 주가 차익도 높이 올라가는 주식은 없어요. 없는데 우리 이제 투자자분들, 주주분들 욕심이죠. 근데 욕심인데 다 들을 수는 없지만 일부는 좀 반영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주가 차익까지 보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목이면 나누기 7 해서 가져가라고 말씀드리죠. 특별히 주가에 상관없이. 근데 보통 주가 자체가 그렇게 비싼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운영 가능하고요. 아까 7종목이면 대략 한 10% 이상? 그 정도 가져가면 문제가 없는 걸 15% 가져가면 되겠죠. 리츠는 제가 조금 말씀드리는데 그 국내에서 제가 리츠를 말씀드리기 시작한 게 뭐냐면 국내에 보게 되면 수익형 부동산 이런 게 있어요. 뭐 호텔형, 그 다음에 오피스텔형 해갖고 하는데 보통 연평균 6% 보장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할 바에는 근데 그 약속 안 지키거든요. 대부분 다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바에는 리츠라고 해서 그 소규모의 투자자분들의 돈을 모아서 부동산을 개발하거나 임대하거나 이런 거에 투자하는 게 리츠인데 차라리 미국 리츠에 투자하면 어떨까라는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리츠 같은 기업들은 보통 운영하면서 생긴 수익의 90%를 배당으로 뿌리게끔 돼 있어요. 규정상. 그런 기업 투자하신다고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팬데믹 이후의 모습이 좀 회복될 거라고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배당 수익 놓으신 분들은 상당히 좀 좋은 효과를 보기 때문에 그것도 많이 말씀드리죠. 근데 그거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내가 뭐 1년에 4, 5% 벌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거 하겠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당으로 복리 투자하는 걸 꿈꾼다고 그러면 그것도 충분히 그런 전략을 세운다고 그러면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크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기업이 사이언 프로퍼티라는 기업인데 혹시 아십니까?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사이언 프로퍼티가 뭐냐면 그 여주나 파주에 가면 아울렛 있잖아요. 그 아울렛을 운영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근데 미국 기업이죠. 그렇지만 그 기업이 와서 그 아울렛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소상공인을 모아서 월세를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기업인데 쉽게 하면 리츠가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약간씩
팬데믹 이후 회복되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기 딱 적당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오히려 지금 그렇죠. 왜냐면 이제 과거에는 그 월세를 못 걷었어요. 워낙 힘들다 보니까 그 상인들이. 근데 지금은 서서히 좀 우려가 완화가 되면서 조금씩 거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이치 상당히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배당하고 맞물려 있는 주식이라고 좀 보면 되겠죠. AT&T 같은 기업들이 있어요. 예. AT&T는 통신 기업인데 사실 포화잖아요. 통신이 지금 포화다 보니까 꾸준히 이익이 나지만 주가 차익이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 보여서 배당을 꾸준히 주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통신도 지금 약간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배당을 줬던 거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은 그러니까 저기 뭐죠? 차입을 해서 배당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단지 좀 하시면 안 된다고 좀 주의를 드리죠. 그러니까 실제 돈을 벌어 주는 기업과 약간 차입을 통해 주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건 선별하라고 말씀드리는데 대표적인 기업이 AT&T다. 그런 기업들은 좀 조심하라고 말씀드리죠. 되게 어떻게 보면 AT&T는 사람들이 되게 좀 그냥 묻지 않고 사는 좀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한데 요즘.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너무나 알려져 있는 기업이고 흔히 SK텔레콤 국내 기업하고 똑같으니까 편하게 투자하시는데 늘 얘기하지만 그 배당을 줬던 배당을 줄이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왜냐하면 배당을 줄이면 악재가 되거든요. 그러면 주가 빠질 것이고 주주분이 상당히 싫어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맞춰주기 위해서 배당을 꾸준히 주고 있는데 돈을 못 벌면 어차피 부채를 떠안고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AT&T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런 AT&T 같은 기업 투자하시게 되면 물론 배당을 받지만 그 주가가 내려가면서 배당 받은 걸 다 똔똔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제가 좀 주의를 드리는 편이죠. 예.